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업의 법칙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운명이나 숙명 같은 것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한 운명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업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법칙입니다. 먼저 업이라는 개념의 본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불리는 업은 원래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단순히 몸으로 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일으키는 생각, 입으로 하는 말, 그리고 몸으로 하는 행동 모두가 업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만들어내는 모든 의식적인 행위가 바로 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무수히 많은 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듣는 마음, 이해하려는 의지, 때로는 산만해지는 생각들까지도 모두 업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업의 법칙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죠. 이는 물리학의 작용-반작용 법칙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업의 법칙이 물리 법칙과 다른 점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물리적 작용과 반작용은 즉시 일어나지만 업의 결과는 즉시 나타날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생에 걸쳐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바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업의 법칙을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업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조건과 시간이 필요하죠. 업의 분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여러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먼저 행위의 주체에 따라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으로 나눕니다. 몸으로 짓는 업은 우리의 신체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 같은 해로운 행위가 있고 반대로 생명을 보호하고 베풀며 정결한 생활을 하는 선한 행위가 있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포함합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헛된 말 같은 해로운 언어와 진실한 말, 화합하게 하는 말, 부드러운 말, 의미 있는 말 같은 선한 언어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업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말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같은 번뇌와 보시, 자비, 지혜 같은 선한 마음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몸과 입의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의도가 없다면 진정한 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개미를 밟아 죽였다면 이는 업의 관점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 의도적으로 생명을 해친다면 이는 강한 악업이 됩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한 선행은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선업이 됩니다. 업의 법칙에서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은 업력입니다. 업력이란 업이 가진 힘의 강도를 말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그 동기와 의도, 그리고 상황에 따라 업력이 달라집니다. 강한 선업을 만드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먼저 순수한 동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일수록 업력이 강해집니다. 둘째는 지속성입니다. 한 번의 선행보다는 꾸준히 지속되는 선한 습관이 더 강한 업력을 만듭니다. 셋째는 대상의 특성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돕는 것, 스승이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수행자를 공양하는 것 등은 특별히 강한 선업이 됩니다. 넷째는 행위의 완전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완수한 행동일수록 업력이 강해집니다. 이제 업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의 결과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이숙과입니다. 이는 업의 주된 결과로 다음 생에 태어남을 결정하는 업입니다. 예를 들어 강한 선업을 지으면 천상이나 인간계에 태어나고 강한 악업을 지으면 악도에 태어납니다. 둘째는 등류과입니다. 이는 비슷한 종류의 결과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화를 받을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되고 자비로운 사람은 자비를 받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셋째는 증상과입니다. 이는 주변 환경이나 조건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넷째는 사용자과입니다. 이는 업을 짓는 주체 자신이 받는 직접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선한 마음을 기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악한 마음을 기르면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업의 법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업은 확실합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도 업의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업은 증장합니다. 작은 선업도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작은 악업도 조건이 맞으면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짓지 않은 업의 결과는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의 결과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남의 업을 대신 받거나 자신의 업을 남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지은 업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한번 지은 업은 결과를 받을 때까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업의 씨앗은 적절한 조건을 만나면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런 업의 법칙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수히 많은 업을 만들어갑니다. 일어나자마자 드는 첫 생각, 가족들에게 하는 인사, 출근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가짐, 직장에서의 업무 처리 방식, 동료들과의 대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의 행동들까지 모든 것이 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다른 운전자들을 비난한다면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명상이나 성찰의 기회로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중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자비심을 기른다면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처럼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업의 정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지어진 악업의 결과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업력을 약화시키거나 정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참회입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업의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악업을 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더 많은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지은 악업과 반대되는 성질의 선업을 지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는 무화관의 수행입니다. 업을 짓는 주체인 자아에 대한 집착을 약화시키면 업의 결박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이는 고차원적인 수행법이지만 궁극적인 해탈의 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명상법을 통해 업의 법칙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관찰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아주세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보세요.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한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차례로 관찰해 보세요. 이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단순히 관찰만 해주세요. 각각의 행동에서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세요.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남을 위한 것이었는지, 선한 의도였는지, 해로운 의도였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해보세요.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업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업들의 성질이 어떤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각이 바로 업의 법칙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선업 발언 명상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한 상태에서 내일 하루 동안 어떤 선업을 지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발언해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들에게 더 친절한 말을 하겠다. 동료들과 갈등이 생겨도 화내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으로라도 축복을 보내겠다 같은 구체적인 발언을 해보세요. 이런 발언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의식적인 업 창조의 과정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발언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선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업의 법칙과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업의 시간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모습은 현재의 상황일 뿐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과거에 선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일 수 있고, 지금 고생하는 선한 사람도 과거의 악업의 결과를 받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선한 행동은 미래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업의 법칙이 숙명론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는 큰 오해입니다. 업의 법칙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업은 현재의 조건을 만들어내지만 현재의 선택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선업을 지으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의 법칙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지금부터 선업을 지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확신을 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좋은 업을 많이 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을 의식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말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종일 선한 말만 하기로 다짐해보세요. 비난이나 욕설, 거짓말 대신에 격려와 칭찬, 진실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해보세요. 다음은 마음가짐을 바꿔보세요. 하루 종일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지하철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 마트에서 계산해주는 직원, 심지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보세요. 이런 자비심의 수행은 즉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업의 법칙과 명상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명상은 업을 정화하고 선업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명상을 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번뇌를 가라앉히고 지혜를 기릅니다. 이는 그 자체로 강한 선업이 됩니다. 또한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면 일상에서도 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자비 명상은 업의 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기르면 이는 무량한 선업을 만들어냅니다. 자비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해주세요.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보세요.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는 평안하기를 속으로 반복해주세요. 진심으로 자신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세요. 가족, 친구, 연인 등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평안하기를 빌어주세요. 다음은 중립적인 사람들을 떠올려보세요. 별로 친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들, 오늘 지나가다 본 낯선 사람들까지도 모두 행복하기를 빌어주세요.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기를 빌어주세요. 이들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평안하기를 빌어주세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 모든 생명체들까지 포함해서 자비심을 보내주세요. 이런 자비 명상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면 마음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더 자비로운 행동을 하게 되어 선업을 많이 짓게 됩니다. 업의 법칙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수행법은 보시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보시, 시간의 보시, 지식의 보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해시, 즉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재물의 보시를 실천할 때는 액수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작은 보시가 억지로 하는 큰 보시보다 훨씬 강한 선업이 됩니다. 시간의 보시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것, 경청해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모두가 귀한 보시입니다. 지식의 보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유용한 정보나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불법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을 만드는 보시라고 합니다. 무해시는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위로해주기, 용기를 북돋아주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시를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청정입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 모두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준다는 자만심, 상대방에 대한 차별심, 준 것에 대한 아까움 등을 모두 버리고 자연스럽게 나누는 마음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업의 법칙에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회양입니다. 회양이란 자신이 지은 선업의 공덕을 다른 모든 존재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선업을 지은 후에 그 공덕을 혼자만 가지려고 하면 업력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그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나누겠다고 회양하면 업력이 무한히 확장됩니다. 회양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최근에 지은 선업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친절, 보시, 명상, 공부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제 이런 선업들로 인한 모든 공덕을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나누겠다고 마음으로 발언해 보세요. 내가 지은 이 작은 선업이 모든 존재들의 행복과 깨달음에 도움이 되기를 빌어주세요. 특히 고통받는 존재들, 병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존재들이 이 공덕으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빌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해 보세요. 이런 회양의 마음은 우리의 선업을 무한히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이기심을 줄이고 대자비심을 기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업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인생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우연이 아니라 과거 업의 결과이자 미래 업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이것이 과거 업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지금부터 선업을 지으면 미래는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일이 생겨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 선업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더 많은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업의 법칙은 또한 우리에게 완전한 책임감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모두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업을 지을 것인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책임감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감을 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업의 법칙과 관련해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상 속 업 관찰법입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서 업을 관찰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식사 전마다 잠시 멈추고 지난 몇 시간 동안 어떤 업을 지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악업을 지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선업을 지었다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선택을 하겠다고 발언하세요. 업 일기 쓰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지은 업들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몸, 입, 마음으로 지은 업을 분류해서 적어보고 어떤 동기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기록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자신의 업 패턴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악업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업 정화를 위한 참회 수행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자신이 지은 악업들을 떠올리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참회할 때는 4가지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의지력으로 다시는 그런 악업을 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둘째는 대치력으로 악업을 상쇄할 수 있는 선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추애력으로 자신이 지은 악업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입니다. 넷째는 의지력으로 삼보나 스승께 귀의하는 마음입니다. 업 증장을 위한 선업 실천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선업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면 큰 공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업을 실천할 때는 전행, 정행, 결행의 3단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전행은 선업을 시작하기 전에 올바른 동기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모든 존재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행은 실제로 선업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온전한 집중력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산만한 마음으로 하는 선업보다는 집중해서 하는 선업이 훨씬 강한 업력을 만듭니다. 결행은 선업을 마친 후 회양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이 지은 선업의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나누겠다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 3단계를 모두 완성한 선업은 그렇지 않은 선업에 비해 수십 배, 수백 배의 공덕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어업의 법칙과 관련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어업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생각보다 강한 업력을 가집니다. 거짓말 한마디, 욕설 한마디가 만드는 악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반대로 진실한 말, 격려의 말, 지혜로운 말이 만드는 선업도 매우 강력합니다. 말의 업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또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성원의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이 시간에는 오직 선한 말만 하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몇 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침묵 수행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침묵의 시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를 통해 말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신중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업의 법칙과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업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사람은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웠던 선업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인연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은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던 악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한다면 미래에는 반드시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이를 업 정화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더욱 인내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업의 법칙과 건강의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질병도 업의 결과라고 봅니다. 특히 생명을 해치는 업, 다른 존재들을 괴롭히는 업이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병든 사람을 비난하거나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질병을 통해 업을 정화하고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건강할 때는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선업을 많이 지으세요. 이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설령 질병이 와도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업의 법칙과 재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도 업의 결과입니다. 과거에 베풀고 나누었던 사람은 재물에 여유가 있고 인색하고 탐욕스러웠던 사람은 재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난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가진 것이 적어도 진심으로 베푸는 마음을 기른다면 미래에는 반드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 자체보다는 재물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져도 탐욕과 인색함에 빠지면 악업이 되고 적은 재물이라도 감사하고 나누는 마음을 가지면 선업이 됩니다. 업의 법칙과 관련해서 명상을 통한 지혜 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선업을 많이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에 대한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미묘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더 효과적으로 선업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업의 결과를 받을 때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 업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직접 관찰해 보세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 감정이 변화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체험해 보세요. 이런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일상에서도 더 의식적으로 선업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업의 법칙과 관련해서 집단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업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국가, 인류 전체의 집단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집단의 집단업은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개인의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집단이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모두가 선업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명상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선업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 환경을 보호하는 일, 사회에 기여하는 일 등을 함께 해보세요.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업의 법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정의롭고 자비로운 정책을 지지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참여해보세요.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개인의 해탈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화와 행복에도 기여하는 일입니다. 업의 법칙과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죽음은 한 생의 업이 결실을 맺고 다음 생의 업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죽을 때의 마음 상태는 다음 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선한 마음을 기르고 업을 정화하는 수행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죽음 명상을 통해 죽음의 순간을 미리 체험해보고 그때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또한 임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업들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평상시에 많은 공덕을 쌓아두면 죽을 때 그 공덕의 힘이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업의 법칙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천의 중요성입니다. 업의 법칙에 대한 이론적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실천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선업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인생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보세요. 이런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업의 법칙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법칙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업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에 집중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든 존재들과의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행복과 다른 존재들의 행복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업의 법칙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실수를 했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 선업을 지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확신을 줍니다. 동시에 업의 법칙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현재의 좋은 조건들이 모두 과거 선업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업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힘으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업의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단순한 지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 어떤 업을 지을 것인지 발언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지은 업들을 돌아보고 내일은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이 세상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업의 법칙은 개인적인 성장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실천해서 자신과 세상의 행복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업의 법칙의 핵심은 모든 행동에는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자연 법칙처럼 작동하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무수히 많은 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들이 현재의 우리 상황을 만들었고 미래의 우리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지은 업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업을 지을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업의 법칙은 변화의 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선업을 지을 때는 동기, 행위, 회양의 3단계를 모두 완성해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기심을 버리고 모든 존재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보리심으로 행동할 때 그 업력은 무한히 증장됩니다. 명상과 지혜 개발을 통해 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론적 이해와 직접적 체험이 결합될 때 업의 법칙은 우리 삶의 실질적인 지침이 됩니다. 업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화에도 기여하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선업을 지을 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더 아름다운 곳이 되어갑니다. 오늘부터 업의 법칙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업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